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숙입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 과학적으로도 이 말이 증명이 됐습니다. 우리 뇌세포 230억 개 중에서 98%는요, 말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면 뇌는 그 말을 믿고요. 행복할 때 분비하는 호르몬을 열심히 만들고요.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그 일을 진짜로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히 움직인다고 합니다. 행복해지는 말, 용기와 희망이 되는 말, 더 많이 하는 목요일 만들어 보시죠. 오늘의 첫 곡입니다. 윤종신의 환생. 네, 3월 19일 목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요, 윤종신의 환생이었습니다. 정말 옛말 그런 거 없다라는 건데요. 말이 씨가 된다. 과학적으로도 진짜라고 하니까 나쁜 말, 절망적인 말보다는 정말 좋은 말, 희망적인 말들을 의식적으로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들으시면서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는요. 샵 0945, 샵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나 사진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걸려있는 전성기 퀴즈 오늘 문제 보내드립니다. 우리 몸이요,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땡땡기라고 부릅니다. 대개 40살에서 50살 사이에 신체 기능이 떨어지면서 여성의 경우는 폐경이 오고요. 남성의 경우는 성기능이 감퇴되는 시기를 말하는데요.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를까요? 정답은 세 글자고요. 정답 역시 샵 0945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50플러스를 위한 라이프 케어 매거진 헤이데이 1년 정기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는요, 소행성 함께합니다. 부부간의 성문제, 아이들의 성교육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문자나 전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곤소곤 소리 죽여 말할 필요 없습니다. 한숨 한 번으로 삭힐 필요 없습니다.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생활을 위한 솔직담백 성전문 상담소. 목요일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과감하고 솔직하게 얘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소행성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릴게요. 대한민국 1호 성의학 박사부부 강동우 성의학 클리닉의 강동우 원장님 그리고 백혜경 원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목요일 시간을 많이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야, 서울대학교에 네. 그런 과가 있었어? 이렇게 두 분 다 서울대학교 나오신 박사님들이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뭐라 그럴까 좀 놀라더라고요. 예. 예. 실은 저희가 서로 의대 출신이긴 하고요. 네. 제가 지금 서울의대 견임 교수로 근무하고 있지만 네. 저희가 이 성의학은 한국에서 못 배워요. 일반 의대에서는 안 배우죠. 그래서 일반 의사들이 이제 좀 알기는 힘든 분야고 네. 그걸 이제 저희는 킨제이 연구소라고 아마 킨제이 보고서 들어보셨잖아요. 네, 들어봤죠. 그 킨제이 연구소에 다녀온 동양인 최초의 의사 부부죠. 동양 최초예요? 예. 이야. 그래서 저희가 이 소행성 하면서 많은 분들이 솔직한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주시고요.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하면서 성조숙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아이들 중에서 왜 성조숙증 걸렸다라는 얘기들 많이 듣는데 이게 정의가 뭐예요? 정확하게. 네. 그러니까 성조숙증이니까 성이 빨리, 그러니까 이를 조자거든요. 빨리 네. 성숙했다. 네. 그러니까 사춘기가 이제 보통은 이제 2차 그 중학교 뭐 초입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에 오잖아요. 근데 네. 요즘 아이들 중에 이게 너무 지나치게 빨리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평균 나이보다 지나치게 빨리 오는 경우를 성조숙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보통은 이제 여아의 경우에는 48세 이전에
8세 만 8세 이전. 그러면 초등학교 보통은 이제 만 8세면 막 한 2, 들어갔을 3학년. 때, 2, 3학년. 2, 3학년 그 이전에 나타나는 거죠. 네. 남자아이인 경우에는 약간 늦어가지고요. 만 9세, 한 살 차이인데 만 9세 이전에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건데 네. 보통은 여자아이는 이제 가슴이 유방이 조금 이제 그 몽우리가 생기는 거죠. 이게 네. 그거부터 이제 시작해서 뭐 조경 더 문제. 진행이 되면 이제 생리가 시작되기도 하고요. 초등학생이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이요. 그래서 남자아이들인 경우에는 고환이 사이즈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사춘기가 생기는 거하고 똑같은 증상이 예. 지나치게 어린 나이 만 9세 이전에 나타나는 거를 성조숙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야기되나요? 몸에서. 사실은 이제 정상적으로 성적으로 성숙하는 과정은 필요한데 이게 이른 나이에 생기는 거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네. 사실은 키가 크는 키 성장판이 그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키 성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너무 앞당겨지면서 최종적으로 성인이 되었을 때 키가 너무 좀 작아지는 경향이 그러니까 있죠. 잘하는데. 그렇죠. 성장판이 일찍 발달하는 만큼 일찍 네. 다칠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성조숙증 자체가 너무 지나치게 빨리 생리가 시작되고 이제 어떤 2차 성징이 나타나니까 또래 다른 친구들하고 관계에서 약간 놀림을 받는다든지 당사자도 너무 당황하거나 네. 너무 빨리 이제 생리가 시작되면 아이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되면 그것도 좀 충격을 받을 수가 있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단체 활동, 뭐 수영장을 간다든지 체육 활동을 할 때 옷을 갈아입거나 몸매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꺼려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정말 조숙이네요, 조숙. 네. 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사춘기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춘기보다는 제2차 성징이 빨리 온다는 표현이 제일 쉽고요. 네, 두 번째 방송 들으신 분들이 쉽게 이해하면 백 선생이 얘기한 대로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가 비교적 정상이에요. 고학년이면 괜찮다. 제 초등학교 저학년 네. 1, 2학년 정도에 온다는 건 너무 빠르다는 얘기죠. 예. 가장 우리 이제 실제 하나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한 거는 네. 이 너무 빨리 시작돼가지고 너무 빨리 끝나는데 우리 왜 엄마가 애들 우리 애 다 컸네 이렇게 얘기하죠. 네, 네. 우리 딸 다 컸네 이렇게 그쵸.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그대로예요. 다 큰 커버린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실제로는 빨리 성장한 것 같지만 네. 오히려 빨리 다쳐버려서 실제 키는 더 작아지죠. 그렇군요. 그 원인이 어디서 오는 건가요? 예,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일단은 특별한 이제 뭐 특발성이라고 해가지고 특정 원인이 딱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아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한 80% 이상이 그렇고요. 대부분의 경우. 근데 한 15%, 10에서 15% 정도는 난소의 종양, 양성 종양 같은 게 있는 경우에. 아기가요? 예, 그렇죠. 예, 이런 경우, 이른 나이에 남소 종양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런 경우에 여성 호르몬 분비가 이제 많이 되고 하면서 이 성조숙증이 증상으로 생길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뇌종양이 있는 경우. 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 한 5% 미만에서 뇌종양이 있는 경우. 5%면 꽤 그렇죠. 높죠. 그렇죠. 남자애들은 이제 네. 이 특발성이 특별한 원인이 없는 경우가 여자애들보다는 좀 더 낮은데 그래도 한 반절 한 50% 정도는 특발성, 그러니까 특별한 뚜렷한 원인이 없고요. 남자아이들은 사실은 성조숙증이 나타났을 때 꼭 반드시 그 감별을 해야 될 게 사실 뇌종양이 한 20% 정도, 또 한 25% 정도는 부심 피질 쪽에 종양이 있거나 이 증식증 같은 게 있는 경우, 네. 예, 또 한 5% 정도는 남자애들은 고환에 또 종양이 있는 경우, 문제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남자애들은 50% 정도가 특별한 어떤 질환에 어떤 종양이라든지 고환이나 뭐 뇌나 부신 쪽에 종양이나 이제 문제가 있는 경우에 그 2차적으로 성조숙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예. 백 선생님 이제 얘기하신 건 주로 의학적으로 아주 병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고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아까 특발성이라고 그랬잖아요. 50%. 예, 아직 모르고 있는 게 있단 말이죠. 예. 근데 사실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감을 잡고 있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일 많은 게 지금 환경 호르몬 문제. 예. 그리고 그다음에 비만이죠. 예, 영양 비만. 과다. 예. 영양 부족이 아니라 영양 과다. 예.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도요? 예, 영향을 주죠. 네, 그렇죠. 요즘 아이들 뭐 우리나라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학업 스트레스가 뭐 세계 최고라고 나와 있죠. 이제 네.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 예. 수면 습관 같은 거 너무 늦게 자고 잠을 사실 세계에서 제일 적게 잔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관련이 있고요. 네. 또 하나 성적인 자극이나 이런 것들 너무 이제 TV나 이런 매체에서 성적인 자극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이른 나이에 노출이 되면 네. 사실은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들도 바람직하지 않고.
많고요. 최근 들어 이렇게 성조숙증이 증가한 거는 주로 이제 비만과 관련된 비만 환경 호르몬, 이 스트레스하고 관련돼서 네. 많이 늘어난 걸로 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제로 왜 스마트폰에 야동을 올리는 사람들 상당수가 초등학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글쎄 그죠? 말이에요. 근데 아까 옛말 얘기가 나오는데 옛말 틀린 게 아닌 게 네.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놈이 네. 예,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에요. 네. 어느 정도 전문가가 볼 때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성적 자극을 많이 받는 게 나는데 네. 요즘 애들 스마트폰 사주면 바로 이 야동에 노출되는 이런 식이 되는 것도 네. 일부 관련되기는 하죠. 아, 우리는 그냥, 좀 빨리 성숙했구나. 몇 년 차이 안 나잖아요. 4, 5년 차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질병이 있는지 확인을 반드시 네, 그렇죠. 병원에 네. 가셔서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엄마들이 키 많이 자라라고 먹을 거 많이 먹였더니 성조숙증으로 가서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그럼요. 특히 이제 요즘 맞벌이가 많은데 네. 할머니들이 키우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예전에는 워낙 못 살았기 때문에 막 아이들한테 잘 많이 먹이고 먹이죠. 그죠? 많이 예. 먹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이고, 그렇군요. 막 애기들 많이 먹이면서 통통하고 복스럽다 이랬는데, 네. 그러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손에서 자라다 보면 정말 이런 성조숙증 같은 거 아유 좋다 이러고 넘어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요. 예, 잘못 통통하니까 좋단데 네. 아까 얘기했던 비만하고요. 네. 성조숙증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소화 비만이죠. 네. 네. 아유, 이 성조숙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 어머니들이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 방법은 있는 건가요? 네, 치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네. 이 원인이 워낙에 다양하기 때문에 네. 혹시나 심각한 아까 얘기했던 양성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그 자체가 더 심한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아과 아. 특히 내분비를 전문으로 하시는 소아과 선생님을 만나보시고 네. 이 호르몬으로 특수한 이제 호르몬 검사를 해봐요. 실제로 진짜 성조숙증이 맞는지 아닌지 네. 그리고 필요해서는 뇌 사진을 찍어본다든지 그런 검사 과정을 거쳐서 네.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내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성인이 됐을 때 최종 키가 문제인데 네. 키가 너무 작아질 것 같으면 호르몬을 좀 억제하는 치료를 하고 또는 이제 필요해서는 성장 호르몬 같은 걸 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전문 의사가 이제 소아과 전문의가 보고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정하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중요한 좋은 정보 알아봤습니다.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는 소행성 소중하고 행복한 성입니다. 즉석에서 여러분의 고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성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아내, 남편들 그리고 아이들 문제 때문에도 고민하시는 분들 다 좋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세요. 샵 0945번이고요. 50원의 짧은 문자 100원의 긴 문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전화는요 02771-0945 02771-0945번으로 거시면 바로 원장님들 연결해 드릴게요.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고민을 만나기 전에 저는 이 시간 아주 기대가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기술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술자들. 저희가 코드음을 달라고 했더니 진짜 아주 충격적인 기술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강동우 원장님께 네. 여쭤볼게요. 아내를 사로잡는 남편의 기술. 이번 네. 주는? 충격적인 거 알려드릴게요. 플라스틱을 조심하랍니다. 그게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예. 우리 흔히 플라스틱을 여러 면에 접하는데요. 특히 이제 캔 음료 안에 보면 사실은 그게 알루미늄 캔이 아니고 네. 캔 안쪽에 이렇게 아주 얇은 플라스틱 비스펜 코팅이 있군요. 코팅이 있죠. 아. 그다음에 종이컵. 종이컵, 그렇죠. 그 외에도 흔히 먹는 요즘 젖병이라든지 요즘 이렇게 페트병 같은 거 많이 들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생수병으로. 그렇죠. 예. 여기서 반드시 가려내야 될 게 이 제품에 비스페놀 A라는 성분이 들어있느냐예요. 비스페놀 A. 예. 가끔씩 이제 젖병 문제 때문에 이슈가 됐는데 네. 한국에서도 네. 사실은 미국, 캐나다에서 이미 이슈가 돼서 정부에서 규제를 명백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제품을 못 쓰게 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는 이제 여기에 노출되는데 특히 이 캔커피 이런 거 겨울에 많이 드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너무 뜨겁게 해서 드시면 특히 플라스틱은 열을 받으면요. 녹아 나오죠. 왕창 분비가 돼요. 예. 그게 성적으로 예. 문제가 되나요? 예, 그럼요. 비스페놀 A가 결국 환경 호르몬이란 말이에요. 예, 앞서 얘기했던 성조숙증에도 환경 호르몬 얘기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 관련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주제를 잡았던 건데요. 플라스틱 공장에서 실제로 이 유명한 생식의학의 연구가 있는데
이 플라스틱 공장에서 비스페놀에 노출됐던 근로자들이 무려 남성의 발기부전이 4배가 많고요. 와. 그다음에 사정장애는 7배가 많고 그다음에 성적 만족도 역시 4배가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명한 연구 결과가 있죠. 네. 플러스에서 정자 생산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래서 정말 플라스틱은 좀 조심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흔히 접하는 거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영수증 있잖아요. 영수증. 그래서 마트 같은 데서 영수증을 다루는 여성 네. 근로자분들은 네. 반드시 장갑 끼셔야 돼요. 오. 그게 전사 영수증이 열 받은 상태로 구워져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따끈따끈하죠. 거기에 비스페놀 A가 들어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들도 많이 잡고 자주 다니죠. 만지는 분들 그럼 네. 조심해야 되고요. 저 같은 경우 아예 지갑을 벌려서 이렇게 물어 넣어달라고 그러죠. 너무 애쓰시는군요. 노력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플라스틱을 조심하라. 자, 다음은요. 우리 백혜경 원장님 아내의 기술 들어볼까요? 네, 저는 분위기를 살짝 전환해서 네. 좀 부드러운 기술로 그 남편에게는 비난보다 칭찬의 기술. 그렇군요. 네. 네, 비난보다 칭찬의 기술. 뭐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얘기인데. 이건 뭐 워낙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진 건데요. 네. 기본적으로 부부 관계에서 네. 의사소통하는 기술 중에 네. 가장 안 좋은 습관이 이혼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거가 비난하는 거거든요. 네. 당신은 왜 뭐 이거밖에 못해? 왜 늦게 들어왔어? 뭐 왜 이거는 또 안 해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난하는 부정적인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 네. 관계가 점점 나빠진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비난하면 상대방도 방어를 하면서 똑같이 그런 당신은 뭐 얼마나 잘했는데 이렇게 서로 비난의 화살을 쏘게 되거든요. 예. 반대로 칭찬을 하게 되면 네. 칭찬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칭찬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네. 그럼 관계는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부부의 관계가 좋아져야 어떤 성적인 관계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특히 여성에서는 네. 부부 관계 자체가 좋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비난보다 칭찬의 기술, 남편을 사로잡는.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남성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남성성은 주도적인 것, 네. 내가 잘하고 있다는 것, 내가 뭔가 그 상대방을 리드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자신감을 북돋아주는 칭찬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적으로도요. 그렇군요. 일부 양심선을 하면요. 네. 사실은 근데 남자들 중에 비난받을 짓을 하는 분들이 있으세요. 지나치게. 네, 이렇게 이제 양심선언까지 나오는군요. 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으로 저희가 오프닝을 했었는데 그 말로 결론이 나는 것 같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사봐라.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 위한 선물이 있습니다. 더 화려하고 유쾌하게 돌아온 2015 정동극장 기획공연 배비장전. 조선알련 배비장과 최고 미색 애랑이 펼치는 유쾌한 스캔들인데요. 배비장전 관람 원하시는 분들 지금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꽃바구니 선물도 있습니다. 유러피안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보내드리고요.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에서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소행성 강동우 백혜경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이어갈게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여러분의 전성기는 언제였나요?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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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본격적인 50플러스 라이프 케어 프로그램 당신의 전성기 오늘은 지금 바로 시작될 여러분의 전성기를 준비하는 YTN 라디오의 세대 공감 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인생의 출발선에 다시 선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월요일엔 인생 작전 타임! 법대로 해도 안 되는 세상을 위한 법률 상담소, 화요일엔 전성기 법률 상담소, 자식 문제, 직장 문제, 우울한 중년을 위한 마음 회복실, 수요일엔 힐링 라디오 94.5.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히 행복하세요. 목요일엔 소중하고 행복한 부부들의 성이야기, 소행성. 금요일엔 내 인생의 노래, 가수의 라이브와 함께 노래에 담긴 추억의 이야기들, 살아가는 이야기들 노래로 풀어보세요. 50대만 들어야 하냐고요? 아니죠. 인생을 사랑하고 전성기를 찾는 모든 분들이 들어야 합니다. 매력덩어리 MC 박정숙과 함께하는 당신의 전성기 오늘!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박정숙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목요일 소중하고 행복한 우리들의 성, 줄여서 소행성, 대한민국 성의학 박사 1호 부부 강동우 백혜경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화가 걸려와 있어서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전화 주셨나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40대 중반 정도 되고요. 네네. 결혼한 지 이제 10년 정도 됐는데요. 네. 언제부턴가 남편이 너무 편한 거예요. 정말 너무 그냥 편안한 사람?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너무 편안한 관계로 뭐라 그래야 되죠? 이제 무덤덤해졌다 그 얘기시죠? 좀 설렘이나 네. 뭐 두근거림이나 이런 게 없는 거죠. 네. 이제 어느 순간에는 뭐 친구처럼 또 가족처럼. 네. 가족인 거죠. 정말 가족의 또 뭐 농담으로 의형제를 맺었다 우리는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네. 어느 순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저는 괜찮은데 어느 남편을 남자들의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좀 스트레스가 좀 쌓일 수도 있고 그런 마음에 조금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바뀌었을 때나 하면서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럼 기본적으로 두 분이 아주 친구같이 친한 사이는 맞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편안하고 뭐 예. 대화를 안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갈등도 별로 없고. 네네. 예. 우선 제가 한 가지 먼저 방향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그 많은 부부들이 이제 사모님처럼 이렇게 무덤덤한 것도 이거 조금 속상하고 바꿔야 되지 않나 해서 전화 주신 건 굉장히 잘하셨는데요. 네. 오히려 이 전화하신 분보다 더 아랫분들이 계세요. 레벨이 낮은 분들이. 이분들은 어떠냐면 우리는 뭐 부부가 싸우지도 않고 친구처럼 지내니까 뭐 부부끼리 이렇게 감정이 있을 수 있느냐. 그냥 친구 사이로 족하다. 뭐 어느 사이로 족하다는 분도 있어요. 이분하고 네. 이분은 더 바뀌고 싶어 하는 거고요. 네. 근데 명백히 말하자면 부부 사이에 끈끈한 친밀감은 성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단순히 친구 같거나 오누이 같은 사이로 일시적으로 괜찮은데 평생을 행복하기는 좀 힘듭니다. 많은 연구에서요, 행복한 부부, 인간의 행복의 제1번 수치가 성생활을 포함한 친밀한 부부 관계죠. 일단 그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고요. 네. 근데 이제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둘이 더더욱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 좀 안 되고 무덤덤하단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죠. 옷도 나도 모르게 너무 편안하게 입게 되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이렇게 손도 잡으시고 스킨십도 있으시고 그런가요? 그냥 자연스럽게 잡긴 하는데, 뭐, 퇴근했을 때, 뭐, 잠깐 잡아주긴 하지만, 그냥 가족인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조금 더 노골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지금 두 분 어떤 성관계,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하시는, 뭐, 빈도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떤 편이세요? 일단
일단 횟수가 현저하게 적고요. 네. 적은 정도가 뭐 한 달이면 대략 한 몇 번 정도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한 번? 네. 두 번? 한 달에 두 번 번 정도. 안 됩니다, 사실. 네. 한 번. 근데 제가 아이가 아직 네네.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항상 제 곁에 더 있다 보니까, 그리고 취침 시간도 항상 동일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가 이렇게 스스로 분석은 해보거든요. 아, 지금 아이랑 같이 방을 네. 뭐 한 이부자리에서 네, 한 데리고 방에서? 주무시는 건가요? 네. 네. 아빠도 옆에 있고요? 아니면 셋이서 같이 아빠는 주무시는 거예요? 한 방 안에 아빠는 침대, 또 아이와 저는 이제 아, 바닥에. 바닥에. 예. 네. 그렇게들 많이 주무시죠. 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자게 되면 아무래도 부부관계가 소원해져요. 근데 마치 보면 이제 소중한 아이긴 하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가 이렇게 살짝 끼어 들어와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또 아이가 만 5세가 지나면 아이의 어떤 정상적인 독립이나 정서적인 독립과 아예 오히려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아이가 독립해서 혼자 자는 습관을 서서히 좀 들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서도. 따로. 네네, 그렇죠. 방을 따로 정해주고 또 부부는 안방은 부부만의 공간이 되는 게 좋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면 횟수 자체는 아주 나쁘진 않은데 약간 이제 지금 턱걸이를 하고 계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더 적어지면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시는 거고요. 네. 네, 확실하게 문제가 생기시는 건데, 혹시나 남편분께서 사실은 더 그러니까 뭐, 부부 생활이나 이거 조금 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아내분께서 거절하시거나 아니면 그 반대 상황이시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으시고, 자연스럽게. 예. 예, 자연스럽게. 그리고, 사실 남편이 그렇게, 제가 느낄 때는, 그렇게 강하게 하진 않는다 스스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랬는데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좀 쌓이는 것 같아요. 요즘 느낄 때는 말투에서나 이런 게 아이한테도 좀 짜증을 남편분께서요? 네. 네네. 상담을 해보면요. 사실은 이제 조금 전에 스스로 분석을 해봤다 하는 표현처럼 사실은 무의식적으로 일부 알고 계세요. 당사자들이. 그래서 지금 스스로 이제 아이 따로 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또 뭐 저희가 워낙 그런 내용을 지난 10년간 얘기 많이 해왔기 때문에 아마 방송에서 좀 들으셨을 거고. 근데 잠재적으로는 그게 있는데 뜻대로 안 되는 이유가요. 우리나라 부모들이 너무 수직관계 중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부 사이가 수평관계가 잘 돼야 아이는 엄마 아빠의 사이를 보면서 인간관계를 배우는 거거든요. 특히 남녀 사이에 대한 그런 감정을 배운 건데 예전에 우리들은 우리 부모로부터 좀 그런 걸 배운 게 부족했죠. 먹고 살기 힘들고 뭐 한 방에 왕창 잤잖아요. 우리 7남매가 그죠? 근데 이제는 퀄리티 오브 라이프, 그게 삶의 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단칸방처럼 힘든 상황이 아니라면 아이 방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이를 데리고 자지 않으면 엄마가 나쁜 행동을 하는 것 같고 게으른 엄마 같고 두 번째 엄마 아빠가 뭔가 안방에서 나쁜 짓을 하는 게 성생활 같이 이렇게 오해들을 많이 하세요.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자신 그렇죠. 눈치를. 예.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부모가 안방 문은 필요에 따라서 잠그는 게 맞습니다. 장갑을. 예. 막 두드리기도 하고. 그때는 열어줘야죠. 그때 열어줘야 되는데. 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아이들은 그럴 때 엄마 아빠가 무조건 성적으로 야동에 나온 행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요. 네. 엄마 아빠 사이에 뭔가 내가 침범할 수 없는 비밀이 있구나. 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애정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굉장히 소중한 아이인 거다. 오히려 그 인식에서 나쁘지 않아요. 네. 그렇죠. 이제 엄마 아빠가 뭔가 사랑의 행위를 하는구나, 사랑을 나누는구나, 그런 시간이 아빠한테 필요하다. 이거를 아이가 자연스럽게 인식하고 있는 게 오히려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이성 관계를 하거나 결혼 생활을 할 때 긍정적인 영향이 훨씬 커요. 예. 네. 단 부부의 성생활을 아이한테 직접 보여주는 건 노골적으로 안 보여주는 건 안 되고요. 특히 같은 방 쓰는 경우에 네. 같은 방 안에 애가 자고 있을 것 같아서 부모가 그냥 함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것도 굉장히 절대 안 위험합니다. 돼요. 예,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짧게 덧붙인다면요. 시간 때문에. 네. 일단 두 분이 지금 갱년기세요. 나이상으로. 벌써요? 예, 갱년기로 들어와 있으시기 때문에 네. 조금씩 그런 것 때문에 남편이 조금 처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 또 나도 조금 스스로 나도 모르게 위축감이 있으니 부부 생활은 좀 부담스럽고 오히려 애기한테 막 몰입을 하는 것은 아닌지 네. 이런 부분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래요.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네, 그래서 아이는 따로 재우시면서. 다른 방으로 재우시고요. 네. 또 우리 상담하시는 분께서 계속 관계하시는 거가 조금 꺼려지거나 하면 사실 또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갱년기 문제도 있지만 뭐 통증 문제라든지 뭐 흥분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것 같고요. 예, 이게 어색하다 싶으면요. 우리 부부 사이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정서적인 긴 성장을 위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애를 애 방으로 떼놓는 게 낫겠다. 그 생각을 먼저 하시면 원칙이 좀 잡힐 겁니다. 네. 다시 신혼처럼 행복하게 예,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문자가 도착해 있습니다. 1704번님인데요. 결혼 5년차 남편입니다. 임신을 위해서 주기를 맞추고 있는데 몇 년째 아이가 안 생기고 있는데요. 예. 검사 결과 모두 정상인데 혹시 임신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있나요? 관계 주기는 매일이 나은가요? 아니면 하루 걸러 한 번이 나은가요? 아니 근데 은근히 이걸 잘 모르는 걱정되신 분들이 있죠. 네. 이건 제 비법이라서 저희 병원 직접 안 오시면 안 가르쳐드리거든요. 이거 대단한 비법이죠, 사실. 예. 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2년 정도에 네. 배란일을 중심으로 해서 성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못 가지게 된 걸 불임 또는 난임이라고 난임이라고 그러죠. 그러죠. 예. 예. 근데 이제 보통은 뭐 한두 번 해보고 안 돼서 막 시부모님도 급해하니까 가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정도로 급하실 필요 없는데 이분들은 정말 몇 년째 정말 시도를 하는데도 안 된다고 그러면 예. 좀 걱정이고 다만 좋은 소식은 난자와 정자가 건강하다 아마 이런 쪽의 내용들을 검사 결과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아주 반갑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특히 여성의 배란일은 한 달에 대략 한 번 정도 찾아오잖아요. 그죠? 네.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네. 이 타이밍을 잘 맞추는 방법에는 물론 산부인과를 가서 이제 주로 초음파를 통해서 난소에서 난포가 얼마나 크기를 가지고서 언제쯤 터질까를 네. 이제 난포에서 난자가 나올지를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언제 가서 예측을 해야 되나요? 가기 전에 이제 평소에 가서 하는 거죠. 생리 주기에 따라서 보는데요. 이건 예측일 뿐이에요. 네.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더 확실한 방법은 사실은 배란 키트입니다. 배란 키트. 약국 가시면요. 배란 네. 키트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 배란 키트는 여성의 몸에서 유일하게 배란일만 호르몬이 팍 이렇게 수직으로 상승하는 호르몬이 있어요. 네. 우리가 임신 키트라는 것이 왜 소변에 그렇죠. 대보면 검사하는. 그렇죠. 소변 내 호르몬을 보고서 임신 여부를 판단하거든요. 네. 똑같은 스타일로 생겼는데 이거는 이제 임신이 아니라 배란을 확인하는 배란일을 알 수 있는 키트가 있죠.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주 정확한 배란일을 잡아야 되는데 네. 이 배란일이 바로 이 배란 키트, 즉 내 몸의 호르몬의 변화를 정확하게 보는 당일 바로 그 날인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날이 택일이군요. 아, 배란 그럼요. 키트에 예. 사인이 나오면. 예, 네. 두 번째 또 조금 많이 놓치시는 게 우리 네. 흔히 뭐 우스갯소리 얘기도 하는데 남녀 사이의 적절한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요. 흥분. 너무 급해지면 안 되는 이유가 네. 남성의 정액은 알칼리성이고요. 예. 여성은 저 내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평소에는 굉장히 산성이에요. 네. 그래서 여성의 질 분비물이 상대적으로 시큼거리고 네. 남성의 정액은 이제 좀 비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알칼리성이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가 정자가 강한 산성에 노출되면 질내 환경에 노출되면 네. 쉽게 말해서 많이 죽어요. 어이구. 예. 근데 이제 이 여성의 몸이 평소에는 강산성으로 외부로부터 방어력을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정자라는 걸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방어력이 약간 풀리거든요. 예.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중화될 때가 여성이 흥분을 하면 분비가 나오잖아요. 그죠? 네. 이 분비가 평소에 질내가 환경이 산성인 거를 네. 중화시켜서 정자들이 좀 더 잘 살도록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여성이 전혀 행복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신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네요. 아, 그럼요. 관련 있죠. 그래서 그 정자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좀 더 알칼리 환경인데 좀 네. 질내를 중화시킨 게 중요하고요. 예. 세 번째는 방금 흥분과 좀 관련이 있는데 흥분의 꼭대기에 클라이막스가 있잖아요. 네. 우리가 흔히 오르가즘이라고 얘기하는. 이때는 이제 정자는 알아서 헤엄쳐서 네. 자궁을 통해서 나팔관 난소 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예. 실제로는 이 여성의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면 질내 자궁의 수축 작용에 의해서 정자를 더 이렇게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죠. 흡수하는 흡입작용을 예. 하죠.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훨씬 정자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나팔관을 통해서 더 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임신한 확률이 더 높아지고요. 더 높아진다. 예, 몇 가지 더 있는데 시간도 그렇지만 그렇네요. 예, 제 노하우기 때문에 너무 궁금하시면 병원 오시면 돼요. 네. 오늘 많은 분들이 그랬구나라고 받아 적으셨을 것 같아요. 자, 오늘 함께했던 소행성, 예, 아주 저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백 원장님 진행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 오늘은 사실은 이제 그 앞에 성조숙증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 아이도 초등학교 저학년인데요. 네. 요즘에 보면 이제 비만한 아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비만 관리가 사실은 이제 특발성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이기 때문에 네. 많이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고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서 네. 저는 좋았습니다. 너무 자료가 많아서요. 다음 주에 또 비슷한 얘기들 네네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갖고 싶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나만의 공간? 글쎄요. 그냥 차 마시는 공간? 나만의 책만 서재실은 따로 있는데 그런 공간이라든지 그 정도? 나만의 공간, 기도하는 공간. 지금은 그냥 소파에서요. 어렸을 적 꿈이 있었어요, 제가. 그 작업실 하나 가지는 거? 그렇게 쓸 것 같아요, 저만의 공간. 저는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림 그리면서 책 읽을 수 있는 작은 공간? 그런 거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공간이요? 네. 서재 같은 걸 좀 갖고 싶어요. 글쎄요. 일단 지금은 애들이 다 커서 고등학생이 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각각 아이들 방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 방이 따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안방은 이제 집사람이 주로 쓰고 저는 이제 거실을 주로 활용을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제 서재 같은 이제 그런 작업 공간이나 그런 공간을 갖는 게 꿈입니다. 중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오늘의 중심. 이번 주는 집인데요. 오늘은 갖고 싶은 나만의 공간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나만의 공간 다 갖고 싶죠. 자식들 방은 당연히 꾸며주면서도 변변한 내 공간을 챙기는 건 너무 어려운데요. 베란다 자투리 공간에 나만의 미니 정원, 그리고 거실 한편의 음악 감상실, 내가 사랑하는 나만의 공간 한 번쯤은 만들어봐도 좋지 않을까요? 저는 잠시 후 도시락 뉴스로 돌아올게요. 사장님, 복잡하고 까다로운 세금 신고, 장부 작성, 재무 진단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당연히 세무사에게 맡기죠.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 성년 후견인 업무도 해결해주는 든든한 파트너니까요. 세무사를 알아두는 것이 세월의 지혜입니다. 한국세무사회. 서윤이 엄마. 민호 아버님. 당신의 이름 대신 누구 엄마, 아빠로 불리는 일이 많아졌다면 악사 자동차 보험과 만나세요. 당신과 자녀에게 꼭 필요한 보장을 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게, 모바일로 간편하게.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3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황정민입니다. U+ 가족 무한 사랑 들어보셨어요? 가족 중 한 명이라도 U+면 온 가족 휴대폰 요금을 매달 할인해줍니다. 거기다 인터넷까지 U+면 LTE 무한대 요금을 최대 반값으로 쓸 수 있습니다. 국내 유일 U+ 가족 무한 사랑 클럽. 지금 U+ 매장에서 만나보세요. 내일 3시간째 운전 중인 김 기사님, 가장 힘든 시간대로 접어드는데요. 도로 사정까지 어려운 지금 많이 지쳐 보입니다.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가나다라 라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 명에 담으면 그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차원이 다른 TV LG OLED.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서 자연색 그대로 보여주는 TV입니다. 차원이 다른 LG OLED TV. 삭막한 도시에 즐거움을 주는 도시락 뉴스 오늘 소식입니다. 요즘 겨울옷 정리하는 주부들 많으실 텐데 비싼 겨울옷을 드라이 클리닝하고요. 세탁소에서 씌워준 비닐을 벗기지 않고 보관을 하면 옷을 망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비닐 커버는 통풍이 안 되기 때문에 습기가 차게 되고요. 또 곰팡이가 생기기 쉽다니까요. 공기가 잘 통하는 부직포 커버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패딩이나 다운 점퍼는 드라이 클리닝보다는 중성 세제와 미온수에 물 세탁하시고 보관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의 전성기 퀴즈, 우리 몸이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뭐라고 할까요? 정답은 갱년기였는데요. 정답 8298님, 3282님, 7135님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라이나 생명과 함께 했고요. 저는 내일 오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 곡은요. 쿨의 슬퍼하려 하기 전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이 여러분 가장 좋은 날입니다.